아, 잘못된 계획인가 막. 디스도 좀 해.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는 타입. 그럴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아하. 그래서 매번 프로그램이 잘 돼야 돼요. 피를 안 묻히는. TVN 온앤오프 믿고 보는 정영민 PD하고 신찬양 PD님 텔레비 평을 위해 나와주셨습니다. 박수. 저는 제가 네이버 컬럼을 진행할 때 그때 마녀사냥을 처음 하고 계셨어요. 근데 마녀사냥 그 포맷이 너무너무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초반이었는데 막 우겨가지고 같이 인터뷰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 쭉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정여민 PD님이 좋은 분이라는 얘기죠. 저의 첫 프로그램 마녀사냥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사실 시청률 되게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한 달만 더 보고 안 되면은 내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때 저희 프로에 저는 드러났으면 좋겠는 점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을 때 선생님께서 그런 걸 많이 읽어내 주셔가지고 사실 마녀사냥 초반에 좋은 평을 받는데 되게 큰 도움을 저에게 주셨어요. 사실. 그리고 심정적으로 도움을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말하는 대로 때도 그렇고 뭐 슈가맨, 일로 만난 사이, 효린의 민박 모든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을 다 정말 좋게 봐주셔서 언제 선생님께서 저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봐 걱정인데 이번에 온앤오프 때는 시작할 때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잘못된 계획인가 막 이런 걱정도 사실은 했었었는데 일로 만난 사이 때는 그 전에도 바로 연락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니, 왜냐하면 그 포맷이 왜 이런 포맷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신찬영 PD님은 삼치새끼, 뭐 신서유기, 그리고 그 현지에서 먹힐까 이런 거 주로 외부를 하시다가 지금 이제 토크쇼에 들어오셨는데, 근데 이게 토크쇼로 들어오니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세요? 야외에 있다가요. 일단 좋은 점은 더울 때 덥지 않고 추울 때 춥지 않아도 된다는 게, 또 좋은 점은 매주 어쨌든 녹화를 새로 하니까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어서 그걸 촬영에도 같이 녹일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야외 나가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찍어 오게 되니까 사실 촬영본은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편집적으로는 조금 더 피드백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촬영 자체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주 피드백을 시청자분들도 해주시고, 그리고 연예인분들도 이제 매주 업데이트되는 자기의 일상을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런 걸 담기가 되게 용이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 구독자들도 그렇고 이제 여기저기 기사도 그렇고 왜 그 관찰 예능 흔한데 나 혼자 산다고 비슷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 같이 사는 가족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규하 씨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왜 하필이면 비슷한 포맷이냐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계속 받으셔야 할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에 사실 요새 인물 다큐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화 시켜서 요즘 시청자들하고 만나게 해주면 어떨까. 아까도 말씀하신 관찰 예능들이 너무 포화 상태지만 사실 관찰 예능이 주로 타겟팅하는 거는 40대 이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젊은 층에서 요새 예능이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건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TVN에서 좀 더 뭐 여러 세대가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주로 30대에서 40대 초반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세련된 다큐를 하자의 톤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첫 가편을 해보니까 또 약간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의 예능과 타협을 해보자 하면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건. 어쨌든 관찰 예능에서 풀어가는 방식이 상대방이 있는 상태에서 주로 관계성에서의 얘기들을 많이 풀어내잖아요. 근데 나 혼자 산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주로 이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런 형식의 관찰 예능은 사실 비교할 수 있는 분이 나 혼자 산다 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저희의 출발점은 사실은 사람이 좋다나 인간극장이나 또 아는 자연인이다 같이 어떤 한 사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에 초점을 맞춘 프로를 해보자. 그래서 사적 다큐라는 말도 붙여봤었고요. 회차를 거듭하고 보실수록 저희만의 컬러를 또 느끼시는 분들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근데 온하고 오프를 나눠서 보여주는데 그래도 시청자가 원하는 건 오프가 더 원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생각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오프가 더 궁금할 것이다. 그리고 이 프로의 제목을 들었을 때도 온과 오프가 좀 더 강렬하게 컨트라스트가 보이는 사람들을 섭외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주로 듣는 의견들이었어요. 근데 저희 생각은 약간 동의하면서도 달랐던 거는 그 컨트라스트가 세면 셀수록 프로그램의 생명력은 짧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있었어요. 온앤오프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저희도 온과 오프가 분리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온만 쭉 따라가면서도 볼 수 있고 조세호 씨는 막 오프가 네, 맞아요. 또 어떤 분은 오프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더 큰 그림에서 묶을 수 있는 프로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우리 작가님이 그러셨는데 정효민 PD님은 왜 그 약간 기센 그런 연예인들하고 계속 작업을 하느냐. 기가 세다는 거는 성시경 씨 뭐 이효 제가 성시경 씨하고 그때 마녀사냥에서도 만났고 제가 라디오 게스트를 MBC를 할 때 그분도 MBC 라디오를 하고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천성적으로 이렇게 싹싹하고 다정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SBS 신의 목소리라는 걸 녹화를 갔는데 그 가수 지망생들 나오잖아요. 그렇게 따뜻하게 배려를 하고 챙기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좋은 결과물을 나오게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가식적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시경 씨는 정말 그래서 일하기 더 좋아요. 차라리. 이 프로그램도 본인이 얘기했지만 결심하기가 어렵지. 결심하고 나면 뒤를 안 돌아보고 그냥 정말 제작진 믿고. 그리고 그렇게 저 다 오픈할 줄 몰랐거든요. 진짜 오픈 상태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게 보기 좋아서 그 두 사람의 뭔가가 통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성시경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 모르겠어요. 근데 좀 처음 뵌 거 아니에요? 저도 완전 처음 뵙고 일단 화면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서 좀 긴장하고 갔었는데 너무 따뜻하신 분이고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저도 놀란 부분이었어요. 근데 너무 따뜻하시고 그리고 솔직하세요. 정말. 그래서 앞과 뒤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 앞에서 좋다라고 하고서 뒤에서 절대 싫다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시라서 너무 좋았고 이 온앤오프란 프로그램에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는 게 가끔 가다가 편집실로 막 찾아오시거든요. 최근에는 오레오 박스를 하나 구워갖고 오신 적도 있었는데 PD들이나 어쨌든 제작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를 믿고 있으니 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괜찮다라고 항상 매 녹화마다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게스트분들 오실 때도 항상 시작하기 전에 이 제작진들한테는 너희 모습을 다 보여도 괜찮다. 이 사람들이 알아서 너희의 좋은 모습만을 너희의 모습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녹화 시작하시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조세호 씨도 좀 다르게 보여요. 다른 프로그램하고. 세호 씨가 진짜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 이상을 보여주는 프로가 아직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세호 씨를 만났을 때도 저희는 그런 모습을 담고 싶다고 했고 세호 씨도 사실은 자기는 관찰 예능을 잘하는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라면 솔직히 거절할 마음을 반을 갖고 오셨었더라고요. 근데 웃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진짜 모습에 최대한 다가가 보자라고 했을 때 세호 씨도 그렇다면 부담 없이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같이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세호 씨. 그래서 운동해서 관리해서 몸도 달라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요. 지금 뭔가 다른 프로그램하고는 완전히 차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김민아 씨가 이 온앤오프 하고 나서 그 5, 60세 여성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진짜 온앤오프 보면서 내가 그분의 그 감성을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서 이분에게도 이 온앤오프가 도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미나 씨에 대해서 유튜브에 나왔던 그런 도른자의 모습만 생각하고 맞아요. 그런 것만 생각하고서 사실은 미팅할 때도 만났었는데 생각보다 이분이 기상캐스터 일도 굉장히 오래 하셨고 그 기상캐스터 일을 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본인 혼자서 전부 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솔직하게 미팅할 때부터 얘기를 해주셨고, 그분이 사실은 저희 전체 촬영의 제일 첫 번째 촬영이었거든요. 미나스 촬영이. 저희도 조금은 긴장된 상태에서 그 촬영을, 네, 맞아요. 새벽 3시에 콜 시간이었는데, 이런 관찰 예능이 그분도 처음이시니까 자기를 좀 숨긴다거나 아니면 좀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진솔한 모습을 잘 보여주셔서 약간 그 촬영을 기점으로 저희도 어떻게 촬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출연자를 어떻게 대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안지영 씨가 사실은 예능에 거의 처음 나오시는 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옆에서 같이 너무 호응도 잘해주시고 지영 씨도 잘 챙겨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성시경 씨한테 장난도 잘 거시고 리액션도 너무 열심히 잘 해주시고 하니까,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도른자 이상의 무언가가 분명 있는 사람이구나,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하게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신선한 캐릭터예요. 예. 안지영 씨도 저는 뜻밖이었거든요. 그분이 그런 귀여운 면이 있는 거를. 그래서 여기서는 그 안지영 씨를 어떻게 캐스팅하게 됐어요? 일단 뭐 안지영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예능에서 다들 한 번씩은 모시고 싶어하는 1순위였을 텐데, 저희가 연락을 드렸을 때 다행히 컴백 시기가 맞았고 본인의 모습을 좀 더 보여주고 싶은 니즈도 있어. 그거는 다행히 운이 좋게 서로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미팅을 했을 때 느낌은 어땠는지는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의 모습이 사실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분인 거예요. 실제로 본인도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연예인 친구가 거의 없으시고 이제 소속사 직원들이나 아니면 소속사에 있는 아티스트들하고만 평소에 일상을 보내시는 분이거든요. 집에서 고양이랑 그냥 같이 오프 생활 보내고 그냥 악상 떠오르면 바로 작곡하고 작사하고 하는 게 그분의 이제 일상의 전부인데, 그게 너무 솔직하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것도 너무 좋았고, 저희도 안지영 씨를 그렇게 말하는 걸 본 적 없으셨다고 했는데 저희도 없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시청자들이 보면 되게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었죠. 그 지금까지 볼 수 없는 그림이 막 나와요. 막 말하다 말고 막 이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너무 귀여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안지영 씨가 어쨌든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성시경 씨랑 조세호 씨랑 김이나 씨가 안지영 씨를 잘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정말 웃겼어. 성시경 씨, 나 궁금한 게 진짜 없다고 그러는데. 그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예. 그게 뭐 누구 하나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 합이 잘 맞고 제작진이 훌륭해서지. 그렇죠. 너무 얘기가 듣고 싶어요. 제작진의 영향이죠, 그거는 다. 그 심원우 씨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심원우 씨에 이렇게 빠졌어요. 너무 매력 있어서. 저희도. 네. 저희도 완전 푹 빠졌습니다. 근데 심원우 씨가 계속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앞으로 회차 보시면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사적 모임을 표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한 번 나오신 분들이 또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멤버십으로 엮여 있는 거라서 본인의 일상을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으면 또 나오시기 때문에. 아, 멤버처럼. 근데 온오프가 아니라도 그분은 스튜디오에서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예. 그 공감 능력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예. 그런 자리가 처음이실 텐데 그분도 조용조용 하셔가지고 잘하실 수 있을까 했는데 뭐 단단하시니까 잘 받아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뭐 꺼리낌 없고 그게 자존감이 되게 높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요가의 힘인가 봐요. 요가의 힘이 보면 이효리 씨랑 다 요가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있어. 요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제작진은 막 유나 씨 나온 거 되게 좋다 그러는데 나는 유나 씨 나온 거 나는 조금 그랬어요. 오프가 아니라 너무 화사하고 예뻐가지고 계속 온 같은 느낌? 유나 씨 편에서 개인적으로 약간의 아쉬움은 그 친구분의 공방이 백이 흰색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약간 백 세트 같은 느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유나 씨는 말씀하신 대로 얼굴에 가려지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장동건 씨나 뭐 이런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듯이 그러니까 유나 씨랑도 어떤 아이템을 이제 보여줄까 정리를 했었거든요. 유나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순댓국집도 자주 가고 밖에서 그렇게 많이 만나는데요. 근데 그걸 자연스러운 모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나 씨가 그런 데서 먹는 모습이 사실 담기면 더 오프의 느낌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약간 근데 이번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코로나 다시 환자 수가 막 올라오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어쨌든 막 밀집되고 하는데 그 장면이 나가면 우리가 또 너무 부담될 것 같아서 이제 친구 공방에 둘이 있는 모습으로 그쪽도 자주 가신다니까 그렇게 하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댓국집에서 가서 먹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실제에선 진짜 오픈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더 깔끔하게 다듬어진 모습 같고 근데 이 선을 지키는 게 우리 지금 다 통하고 있는 게 우리 작가님이 주신 질문이 코로나19 사태를 지금 방송 제작에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 그냥 찍으면서 저희도 맨날 고민하게 되는 지점, 괴로워하게 되는 지점들이 후배 PD 그리고 작가님들이 결국은 컨펌 받고 싶어하는 것들이 마스크를 쓰면 그림이 너무 답답한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또 써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막 모자를 쓰거나 이러면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온앤오프라는 기획도 제가 작년 10월에 일로 만난 사이가 끝난 이후부터 이제 기획을 준비했는데 결국 하고 싶었던 프로를 하지 못하고 새로 기획한 프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저도 해외 아이템이나 뭔가 다른 프로들을 준비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나와 거리두기라는 말도 찾는 것도 코로나였고 결국 저희 스스로는 이게 어쨌든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포스트 코로나의 기획이라고 생각해요. 온앤오프. 그러니까 이런 컨셉으로 가게 된 게 코로나의 영향도 있는 거네요. 기존 MC 말고는 지금 신선한 얼굴이거든요. 김민아 씨도 사실 유튜브 스타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존 시청층에게는 조금 생소한 얼굴이어가지고 그걸 어떤 식으로 지금 발굴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섭외를? 뭐 어느 프로나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인지도 높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소위 뭐 S급의 인물들이 나온다면 그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 저희 프로는 또 그런 거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청률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낮게 시작했고 그렇다면 저희도 좀 더 자유롭게 인지도는 좀 아직은 부족하더라도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나 솔직한 다른 모습들이 있다면 저희가 그걸 인터뷰를 통해서 발견해내고 자신 있게 해볼 수 있는 아직은 초기 단계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아직은 안지영 씨의 그런 일상이 공개된 적 없고 신문우 씨도 처음이고 최규하 씨는 진짜 처음이잖아요. 거기 같이 나온 배우들도 근데 그런 도전이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너무 뻔한 얼굴만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막 좀 이렇게 찍어놓고 있는 분들 계세요? 계속 저희는 매일매일 하는 일이 저희 팀은 작가님들이 계속 발견해내고 뭐 유튜브도 보고 인스타도 보고 뭐 주인들을 통해서도 알아보면서 새로운 모습이 있으신 분 같으면 계속 컨택해보고 미팅 잡아서 만나보고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도 지금 저희 미팅 하다가 먼저 빠졌고 작가님들 미팅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 신 PD님은 누구 하고 싶은 분 계세요? 저는 계속 얘기했던 건데 저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를 꼭 해보고 싶어요. 아 진짜 조성진 씨 최근에 그 연주 이번에 나왔잖아요.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본인의 콘서트 말고는 그분을 직접적으로 미디어에서 볼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그나마 콘서트 같은 게 다 중단이 되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업로드 하셔서 인터넷 콘서트도 하시고 하는데 뭔가 좀 다른 채널로 그 사람을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도는 안 하셨어요, 아직? 컨택도 드렸는데 일단 한국에 들어오셔야 저희도 그럼 또 이쪽 기다리고 정말 꼭 하고 싶습니다. 꼭 이루어지시길 바래요. 시청자도 너무 기쁘겠네요. 애초에 왜 부부의 세계하고 맞붙여 놨을까요? TVN이 산화라는 뜻인 걸까요? 근데 그렇게 웃기려고 하지 마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